안녕하세요. 5월 13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매일원법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찾아주는 게 그게 쉬운 일은 아닌데 그래도 같이 하니까 행복하고 같이 가니까 동력이 돼서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한테 유익한 정보를 하나라도 더 알려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25년 경찰 1차 문제였는데요. 마지막 20번 문제, 환경권, 최근 판례 문제 좀 섞어서 문제를 낸 것 같습니다. 살펴보고 또 문제 들어가 볼게요. 자, 환경권 문제입니다. 환경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문제는 그렇게 뭐 판례 문제, 최신 판례인데 아시는 분은 좀 쉽겠죠. 또 모르시는 분은 판례 문제가 그게 단점이에요. 모르면 완전히 어려운 문제라는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볼게요. 환경권. 자, 환경권. 자, 환경권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35조, 헌법 35조 여기에 해당되는 거. 자, 일단은 환경권이라는 게 35조에 들어왔다. 이거 언제 들어왔죠? 자, 현행헌법도 아니고요. 8차 5공화국 헌법 때 처음 개헌하면서 헌법에 유입됐고요. 환경권은. 자, 이 환경권 자체, 환경이라는 자체가 자연환경뿐만 아니라 인공환경 또는 사회적 환경 이런 것들 다 포함된다는 거죠. 인위적 환경뿐만 아니라 사회적 환경까지도. 우리 사회, 문화, 이런 사회, 문화적 환경, 문화적, 사회적 환경, 이런 거를 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자연적 환경만 포함된다 그러지 마시고요. 자, 이런 환경을 누릴 수 있는 권리고, 그 다음에 조문 잘 보셔야 돼요. 환경권의 주체는 인간. 단체는 당연히 안 되죠. 당연히 안 됩니다. 인간이라면 국민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심지어는 여기에 미래 세대도 함께. 왜요? 이 미래 세대 함께 하는 이유는요. 환경을 한 번 망가지면 20년, 40년, 아니 100년, 200년. 미래 세대와 지금 우리와 함께 환경을 같이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거는 환경권이라는 기본권의 주체를 얘기하는 거고, 환경 보호 주체라고 합니다. 국가와 국민. 이렇게 되죠. 아니, 환경은 국가만 지키는 게 아니라 국민도 지켜야죠. 또 대사인 대국가적 효력 다 있기 때문에 그래요. 추상적 기본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환경권의 보호 주체는 국가, 국민 노력해야 되는 거고, 심지어는 여기서 문화적, 사회적 환경에 주거 환경도 들어간다는 것도 꼭. 그래서 우리나라 국가는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서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하고 35조 3항에 써 있는 거죠. 자, 이렇게 갖고 환경 보호 주체까지 보고, 법적 성질. 당연히 추상적 기본권의 대명사죠. 법률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현행헌법 하에서 6대 환경을 위한 보전 법률 이걸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8차 때 들어오고 9차 때 들어와서 6대 환경, 대기 환경, 수질 환경 보전법 이런 것들을 만들었고요. 각종 판례는 현재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 24년도 판례, 특히 이제 우리나라 환경,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국제적인 협약, 이런 것들도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환경보호 기준이. 이 법률뿐만 아니라 이것도 기준이 될 수 있고, 이 국제적인 협약, 특히 탄소 배출, 감소를 위한 기준 설정, 이걸 체결했고, 우리나라도 가입을 했어요. 탄소 배출 감소를 위한 기준 조약에 가입했고, 따라서 이 기준 조약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여기에 따른 법률까지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2050년까지 최대한 우리나라도 탄소 배출량을 줄여서 기후 온난화를 좀 방지하겠다. 여기에 협약을 했거든요. 여기에 따라서 구체적인 법률을 만들었는데, 근데 2030년도까지 배출 허용 기준 이걸 마련했어요. 그럼 전혀 마련하지 않은 건 아니죠. 여기는 했죠. 근데 문제는요. 31년부터 49년까지는 전혀 마련하지 않았어요. 전혀 조치를 안 했으니까 또 사회적 기본권의 성질은 과잉금지 원칙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과소보호금지 원칙. 이걸 먼저 검토해야죠. 과소보호금지 원칙을 검토했더니 와우, 전혀 마련한 바가 없으니까 위반이다 라고 했던 판례예요. 그러니까 이 판례를 어떻게 냈냐면요. 다른 시험에서 여기까지는 반하지 않는다 번이고, 여기까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니까 위헌이다. 이렇게 갖고 두 개를 딱 판판례에서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걸 다 묶어서 낸 적도 있고요. 이번 경찰 문제에서는 딱 요 앞부분만 낸 거예요. 앞부분만 냈으니까 반하지 않는 거죠. 이거 이해도
확성장치, 저온의 환경, 소음 규제 기준. 자, 오늘부터 이제 요번 주부터는 이제 대통령, 이번 주 지나면 이제 중순 지나면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이 되잖아요. 그럼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 요번 주부터 하게 되면 결국 뭐예요? 또 확성장치 쓰고 시끄럽고. 그런데 이 소음 규제 기준을 마련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조용해야 될 주택가에서 막 빡빡 소리 지르면 저온의 환경이 깨지잖아요. 그래서 소음 규제에 관한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어요, 전혀. 그래서 기본권 보험 위반이다. 최과소보호 금전치에 반했다. 이런 판례가 생기는 거죠. 마사토. 그다음에 자, 원자력 발전소 중대 사고. 이거는 반하지 않았어요. 왜? 원자력 발전소 중대 사고가 났을 때 어떠한 기준으로 할지까지 마련하기에는 아직 인간이 원자력 발전소에 관한 해결을 못 하고 있어요. 뭐 일본, 그다음에 체르노빌 아직도 해결을 못 하고 있잖아요. 근데 중대 사고에 관한 모든 기준을 마련할 수 없지만 그거 이외에 나머지는 어느 정도 마련했기 때문에 과소보호 금전치 반하지 않고 과잉금전치도 반하지 않는다. 모든 자연광물의 방사선 허용량 기준 이걸 다 정할 수는 없죠. 반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은 좀 보셔야 돼요. 마사토 사건도 그렇고요. 자, 그다음에 동물. 요즘에 뭐 아무래도 동물 같이 이제 반려동물이기 때문에 사후의 문제도 심각하죠. 동물 이렇게 화장장이라든지 또는 납골 시설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 최소한의 기준은 좀 마련했어요. 만족스럽진 않더라도 반하지 않는다. 살펴볼게요. 옳지 않은 거. LPG 연료를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 그 사용자의 범위. 여기는 LPG 연료로 인해서 발생한 환경 피해 이걸 맡아는 게 아니라요. 운반하는 자동차나 또는 이걸 사용하는 자동차의 범위를 정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과 환경권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 관련이 없다. 관련이 없으니까 제한되지 않는다. 맞는 규정이죠. 아주 기본적인 판례였어요. 두 번째, 일상생활에 접하게 되어 있는 토양, 유해, 중금속 등 화학물질을 제거 방지하여 건강한 환경, 생활할 권리, 환경권의 내용 맞죠. 토양도 마찬가지로 유해, 중금속, 화학물질 제거 방지할 노력은 해야죠. 자, 세 번째, 동물보호법의 장사 관한 법, 동물 장묘업 시설 설치 검사 기준, 관계 규정 등 동물 장묘 시설 설치 제한 지역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매연, 소음, 분진, 악취 등의 오염원 배출을 규제하기 위한 상세한 시설 검사 기준을 두고 있는 등의 사정을 고려해 볼 때 그 옛날 과거에 있었던 동물보호법의 해당 조항이 동물 장묘업 등록에 관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외에 다른 지역적 제한의 규정을 하지 않았다 해서 그것만으로는 만족스럽게는 아니죠. 과소보호 금전치에 반하지 않으면 되니까요. 청군들의 환경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맞는 질문. 4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법령, 자, 법률에 근거한 시행령. 여기에서 이제 구체적 내용을 정해라. 배출 기준을 어떻게 줄일지 기준을 정해라 라고 했는데 같은 법에 보니까 자, 2030년 중장기 감축 목표 구체적 비율 수치를 정한 것으로서 30년까지는 반하지 않았다니까요. 31년부터 49년까지 아무런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게 침해했다는데 30년까지는 마련했으니까 정한 것이니까 과소보호 금전치에 반하지 않았고 기본권 보호 위반을 안 했고 청구된 환경권을 침해하지 않았다 이렇게 써야죠. 진짜 이렇게 딱 앞부분만 냈어요. 그래서 이게 틀린 지문이었는데 이 문제를 푼 학생들이 많이들 그냥 나 그 판례 위헌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해갖고 이거 맞는 지문인데 그래서 정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다가 그냥 찢는 이런 현상이 많이 발생했어요. 판례도 정확하게 하는 게 좋겠죠. 앞으로도 계속 정의연구와 함께하면 정확한 판례 내용까지 꼭 집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의연구입니다.